공복혈당이 식후혈당보다 더 안 잡힌다는 말을 들으면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식사를 안 했는데도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저녁을 가볍게 먹었고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 공복혈당이 100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차나 체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균형의 무너짐이 공복혈당 상승의 핵심 원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간에서 포도당을 혈관으로 내보내는 힘과 그걸 억제하는 기저인슐린의 균형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공복혈당은 안정되지만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식사를 조절해도 아침 혈당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잠만 잤을 뿐인데 왜 혈당이 오르지?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막연한 불안도 줄어들고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게다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변화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수없이 혈당 조절을 시도했지만 공복혈당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복혈당이 오르내리는 진짜 이유와 그 흐름을 되돌리는 7가지 핵심 습관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혈당이 오르내리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저인슐린이라는 개념부터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이라고 하면 식후에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인슐린은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계속해서 조금씩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저인슐린입니다. 기저인슐린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조절 장치처럼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간이 밤새 포도당을 만들어 혈관으로 내보내려 할 때 기저인슐린은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며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기저인슐린의 양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은 계속해서 포도당을 방출하고 결국 아침 공복혈당이 높아집니다. 즉, 공복혈당은 식사량보다 오히려 기저인슐린의 분비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잘 유지되는 사람들은 아침 혈당이 100 이하의 두 자릿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단 음료, 과자, 흰쌀밥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즐겨온 사람들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조금씩 지쳐가며 기저인슐린 분비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식후혈당만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복혈당까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은 상태가 아니라 췌장이 이미 피로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이 기저인슐린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왜 식후혈당보다 공복혈당이 훨씬 조절이 어렵고 그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저인슐린의 역할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왜 공복혈당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혈당은 식단을 바꾸거나 양을 줄이면 금세 좋아지는데 공복혈당은 유독 변화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복혈당의 배경에는 수십 년간 쌓인 몸속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혈당은 말 그대로 지금 먹은 음식이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식단을 바꾸면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혈당은 췌장의 기저인슐린 분비 능력과 간의 포도당 생성 조절 능력이라는 보다 깊고 오랜 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십 년간 아무 생각 없이 마신다는 음료, 먹어온 흰쌀밥, 과자, 빵 같은 음식들은 매 끼니마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이런 일이 수천 번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기저 인슐린의 분비입니다. 공복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어제 저녁을 조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췌장이 이미 오랜 시간 과로하며 기저 기능이 약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쳐버린 췌장의 기저, 인슐린 분비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췌장과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는 것인데요. 다음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쳐버린 췌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열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바로 간과 췌장에 쌓여있는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손상된 췌장은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진단 초기라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다이렉트 임상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에서 15kg 정도 감량한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관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췌장 속 지방이 MRI 검사에서 뚜렷하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이 줄자 췌장은 다시 기저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이쇼 박사의 리뷰 논문에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고혈당과 지방 축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베타세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상태이며 그 부담을 덜어주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림 박사와 타일러 박사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8주간 저칼로리 식단을 시행했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일주일 만에 정상화되었고 8주 후에는 인슐린 분비 반응이 건강한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장 지방, 특히 췌장과 간에 낀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할 실천은 체중 감량이며 이를 돕는 방법으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에서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췌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췌장 속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공복 혈당을 진정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간의 기능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간의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기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간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간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 포도당 방출을 멈춰야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혈당 생성을 줄여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간은 멈추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 또한 간에 쌓인 지방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세포 안에 지방이 덕지덕지 끼어 인슐린 수용체의 작동이 둔해지고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간은 이제 포도당을 그만 만들어라는 기저 인슐린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문제 역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간 내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은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은 인슐린 신호를 증폭시켜 전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대사증 후군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잡은 후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습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복 혈당에 영향을 주는 몸 안의 구조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두 가지는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바로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는 것과 식후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을 6시에 먹은 그룹과 9시에 먹은 그룹의 공복 혈당을 비교한 연구에서 앞당겨 식사한 그룹의 밤 동안 혈당 안정성이 현저히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밤이 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에 먹은 음식은 소화는 물론 혈당 처리도 더디게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공복 혈당을 낮추고 싶다면 저녁 식사를 가능한 한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기 어렵다면 기존보다 1시간씩만 앞당겨도 점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바로 앉거나 눕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당 상승을 촉진시키는 습관입니다. 반면 식후 30분쯤에 가볍게 3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확실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식후 60분 이내의 운동이 공복 혈당까지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체중 감량이나 식단 조절 없이도 바로 실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외에도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주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보조 영양소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식후 걷기까지 실천했다면 이제 공복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소 보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공복 혈당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수면의 질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지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공복 혈당이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깊은 수면이 부족할수록 인슐린 민감도도 낮아집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스트레스를 안고 잠드는 습관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새벽 시간대에 간이 포도당을 더 많이 방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정신적인 긴장이 쌓이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한 반응으로 혈당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복 혈당이 예상치 못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명상, 호흡 운동, 취미 생활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공복 혈당 안정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보조 영양소의 활용입니다. 여주, 바나바, 헤르베린, 이노시톨 같은 성분들은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 완화, 기저 인슐린 분비 촉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시톨은 임산부 당뇨나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도 효과가 입증될 만큼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보조제들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제대로 실천한 후에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잘 갈아야 싹이 트듯 식사 습관과 운동, 수면이라는 기본기를 다진 뒤에야 영양소가 건강의 나에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 그 균형을 회복하는 과학적 원리와 실천 습관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내 몸은 이미 망가진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속에서 어떤 균형이 깨졌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진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저 인슐린이 공복 혈당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이며 그 기능은 회복 가능합니다. 둘째, 간에 쌓인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면 혈당 조절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저녁을 일찍 먹고 식후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를 돌보는 일은 결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다섯째, 보조 영양소는 기초가 다져진 후에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 아침의 혈당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당겨보세요. 식사 후 1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잠들기 전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아침 공복 혈당이 2자릿수로 내려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